6월 3일 뭐 밤 12시 뭐 저녁 10시 뭐 이때쯤 어떤 그 이제 개표 결과 아니 오후 6시 또는 8시에 이제 그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 또는 뭐 박빙이 됐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무튼 이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힘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과거 예. DJP로 DJ가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DJ가 뭐 지난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엄청난 정치 보복을 전직 두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네. 정치 보복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DJ는 그냥 전통적인 그냥 보수 집권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좌파 집권이 이루어진 건데 네. 그 집권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한 40여 명 가까운 당시 보수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원은 울며불며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당을 탈퇴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영등포의 모 의원 네. 누구인지 아시죠? 예. 그런 식으로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아이. 그게 정기 개편입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무시하고 폐마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은 좋은 부모 만나셔가지고 좋은 교육 받고 온실 속에 하초로 크신 분들이에요. 예? 노동 시민사회 뭐 인권운동 사회운동 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저 독한 친구들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벌써. 예? 직연 지금 서울중앙지법 25부 판사 직연 판사 그냥 직연 판사 대법에서 어찌 보면은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뭐 이랬어요. 봐요. 룸사롱 그거에 대해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행식으로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저걸 또 터뜨리면서 엮으려고 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찌 보면은 사생활 DB에 팠다는 거 어떻게 아닙니까? 알아냈죠? 예? 아니 직연 판사가 어느 술집에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낸 그런 거예요? 정도의 민주당은 집요함이 있어요. 제가 드루킹 특검을 네. 단식 투쟁하면서 그걸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아끼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실상 후계자로 좀 찍어놓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분이 그냥 깜빵 가고 날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 뒤로 그냥 저를 털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웬만해 가지고는 예. 힘들다 소리 합니다. 한때 우리 가정이 피폐해질 정도로 정치적 보복을 했었어요. 예. 예? 날조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집요함이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근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자신은 절대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유튜브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무슨 정치 보복을 갖다 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면 한참 있다 하는 거지.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참 이제 정치 보복하죠. 오로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여야간에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이 거국 내각을 만들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면서 확고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이미 국회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켜놨어.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포 행위도 행위 앞으로 이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해서 대통령이 돼도 이걸 처벌할 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게 공직선거법의 도입 취지인데 피선거권을 박탈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지금 왜 그 법안을 본회의 가결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주호 지금 대대대행 이 체제의 그 법안을 왜 안 넘기겠습니까? 여기는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법들 하루아침에 본회의에서 다 가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법이 이재명 정부에서 다 공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더 이상 재판법 이런 것들은 이제 상임위까지만 통과를 시켜놓고 그런 그다음에 본회의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법사위까지도 통과시켜.
법사위. 법사위까지 통과. 본회의 막 올리기 일보 직전까지 해놓은 거죠. 해놓고 이런 정도의 친구들입니다. 치밀해 아주. 예, 치밀하죠. 예. 더 이상 이제 우리 뭐 거국 유튜버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 돼도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조기 대선한다, 날라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소리 할 근거가 없어져 그랬어요. 그걸 못 막아내잖아요. 내가 만일 배지 달고 있었다면 이 나쁜 놈 새끼들 말이야. 여기 방송에서 이번 취소하겠습니다. 이 나쁜 친구들, 응? 이걸 갖다 자기 배지를 말대로 그 본회의장에서 그 법사위든 그 통과가 안 되도록 막아내는 그런 결기 어느 누가 보여줘요. 그냥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집단 퇴장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해서 법사위 다 통과되고.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국회 선진화법에서 그런 행위하면은 예? 다음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런 행량 받을까봐 아무도 몸조심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뭐 개헌권 뭐 통해서라도 저 대응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없는 거죠. 쉽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심지어 봐요.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하고 이 공직선거법 이걸 갖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 줘야 된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럼 대법이 어떻게 판결할 건지 이걸 미리 쉽게 말하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건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 그러고 청문회 개최한다 그러고 조희대 특검법 지금 네? 이제 특검법 지금 통과 다 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봐요. 고법에 파기환송 시켜내니까 그 재판부 6월 18일로 재판 그냥 길 연장시켜 버렸어. 6월 18일 날 재판 열리겠어요. 뭐 여러 집 이재명 지금 재판들 다 막 줄줄이 다 연기해 버렸어. 이런 가운데 그냥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거 뭐 통과시켜 버리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재판 올 수도 있죠.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의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올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그런 지지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지율을 이재명의 지지율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더 빨리 지금이라도 지금 17일 남은 18일 남은 지금이라도 지금 급하게 우리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정말 할복을 해서라도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이재명만은 막아주십시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어떤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전부 다 그냥 그나마 김문수 후보라고 이게 단일화 또 안 했다고 TK 지역 언더는 그냥 이틀 동안 거기에 우리 후보가 그냥 TK 지역을 훑고 있어도 밥 먹을 때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 그럴 정도. 그렇다면서요. 이게 뭐냐? 저녁을 먹자 했는데 한 사람만 왔다면서요. 네.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되는 후보 같으면 이래 하겠습니까? 예? 말 되는 김문수가 되는 후보 같으면 TK 의원들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언제부터 지들이 그냥 중앙선대에 무슨 직함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중앙선대에서 지네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쓰러질 정도로 지금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 우리 후보가 내려가도 지금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쁜 친구들 같은 이라고 그냥. 아 정말 아이, 정말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놓고 이 부분이 아무리 단일화 약속을 하고 단일화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대선 프로젝트 플랜은 덮어버려야지. 왜 그 야심한 밤에 새벽에 그냥 그 후보 교체에 그런 그 볼상사놓은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과 대본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김성태 대표께서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처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우리 범보수 세력의 지금 현재 상황 진단하시면서 매우 격앙된 그런 토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토로를 듣다 보니 나머지 질문들은 너무 사소해서 제가 감히 질문을 이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청자들 지금 오늘 김 대표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속이 시원하신 분도 있고 무릎을 치면서 탄식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이 준비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겨레 신문 그러면 대표적인 그냥 좌파 매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민의힘은 희생해야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 그런 희생할 인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맞아요. 네, 그 봤습니다. 저도 거기서 예. 그런 칼럼이 있더군요. 예. 이상한 괴물 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정당이 위기가 오면 자신을 불태울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 뺐지 뭐 그 한 번 달고 두 번 달고 세 번 달고 뭐 그런 국민의힘 지금 3선 이상 의원들 절반이에요. 수두룩 갑니다. 뺏이 달 만큼 다른 의원들 있으면 당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또 지금도 망가지고 있지만 벌써 책임 전가할 공직도 하고 있어. 책임 전가하고 앞으로 다가올 당권, 그 당권을 치열하게 경합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온전하게 보존될지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기일전해서 앞으로 남은 17일 위해서 당이하고 변화하고 쇄신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자기 이 보수 정치에서 1년도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보수는 전직 우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그 힘들게 어렵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만은 막아보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내신 그 결기를 공정과 상식을 우리는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수진이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죄밖에 더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진 민주당 후보에게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무슨 신세를 그렇게 많이 짓길래 이 국면마다 이재명을 저렇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핵심 척근들이 지난 3년간 보여준 이거는 당정관계, 이건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건강한 보수 집단으로 정치 세력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남은 이 17일 동안 우리가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에 나는 뺏이 달고 있는 의원들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는 모습, 예? 그래야 의미 있는 성적표를 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웬만큼 하면은 선거는 51대 49로 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제일 어려울 때가 쉽게 말하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당을 판치고 있을 때 제일 어려웠어요. 네. 마찬가지로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당의 결정적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때 제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그 전철을 진작에 밟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그 목소리가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 대통령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도 합리적 국민들의 그 많은 발행과 목소리를 우리는 외면했어요. 얼마나 통찰한 우리가 반성이 필요한 겁니까? 그럼 다시 대한민국 이 국민들 구조상으로는요 절대 우리가 제대로 뭐 의식만 갖추고 건강한 그런 정당의 모습만 갖추면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말이 중도층인지 이 중도층은 합리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진보 좌파의 목소리보다는 보수 우파에서 글로
이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수 우파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이 정당이 건강한 모습으로 당정 관계를 갖고 당을 운영하고 또 책임질 때는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그런 당의 모습이 되면 절대 선거에 안 집니다. 왜 작년 4월 총선에서 108석이 뭡니까? 그런 수치는 나오자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그럼에도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지금 당이 위험한 상태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금 보수당 같은 경우는 2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정당이에요. 원래 귀족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영국이 2차 대전 산업화 시대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큰 선거를 질 때가 있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대려 영국의 진보당인 노동당보다도 더 사회개혁 정당으로 이렇게 크게 변모했습니다. 노예 무역의 중심인 있던 런던에서 그런 쉽게 말하는 인종차별이 있을 법한 그런 시민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고 또 영국의 이런 의료개혁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 대려 영국의 보수당이 더 발붙여가지고 그리고 젊은 총리를 또 내세우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영국의 보수당은 맥락을 계속 이어온 거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인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올해가 강복 80주년인데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유당 때도 이렇게 큰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자각을 이제 해줘야 돼. 왜 당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나름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윤비의 어천감한 예처됐던 그 당의 모습이라는 게 국민들하고 뜻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놀았던 거죠.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원래 이 선거는 잘못한 부분은 사죄하면서 또 상처는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게 대선입니다.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이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정말 저 집단이 저 정당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그 처절한 모습이 있으면 그럼 마지막에 대반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준석 저 젊은 청년이 국민의힘 이 보수가 망가지더라도 또 자신의 정치가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극적으로 이뤄줄 때 그때 국민들은 감동하게 되고 지금 이재명은 저건 대선 선거 운동이 아니에요. 유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 벌써 검찰, 경찰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 지금 수사 다 하고 있죠. 그렇게 그냥 캐비넷에 다 넣어놨던 것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후보가 될 것 같으면 그런 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죠. 망신살 뻗치지 네. 않게 합니다. 네. 검찰 경찰 경쟁적으로 왜 진작에 그런 수사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세상이 벌써 다 변해버렸습니다. 아유 참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개강된 목소리 남겨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책임 큽니다. 네, 이상은 지금의 현실을 통탄하고 비분간개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